안녕하세요. 백억 루틴입니다. 오늘 7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오늘을 빼앗기고 있는 당신에게 아는 내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 사라져도 괜찮은가? 내 삶 전체를 부 위에 세우지 않는다. 부 위에 삶을 세우면 부가 흔들릴 때 내 삶도 흔들리기 때문이다. 나는 부유하다. 매우 부유하다. 이것 때문에 나는 평생 비난을 받아왔다. 당신은 부를 경멸하라고 가르치면서 정작 당신 자신은 부유하지 않은가? 사람들이 비웃었다. 그들은 내 말을 잘못 들었다. 나는 부를 경멸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부보다 자기 자신을 선택하라고 말한 것이다. 나는 부를 쫓아내지 않는다. 그러나 부가 떠날 때 붙잡지도 않는다. 그러나 내 삶 전체를 부 위에 세우지는 않는다. 부 위에 삶을 세우면 부가 흔들릴 때 삶도 함께 흔들리기 때문이다. 이 차이가 모든 것이다. 크라수스를 보라. 로마에서 가장 부유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부가 충만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더 늘려야 했다. 늘리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고 사막 한가운데서 죽었다. 그의 머리는 적의 잔치상 위에서 연극 소품으로 내던져졌다. 로마에서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의 마지막이 그것이었다. 폼페이우스도 다르지 않았다. 부와 영광을 모두 가졌지만 권력 다툼에서 밀려나자 이집트로 도망쳤다. 그를 맞이한 것은 환대가 아니라 비천한 자의 칼이었다. 그의 부는 그를 보호하지 못했다. 부가 지켜주는 것은 부가 있을 때뿐이다. 부가 사라진 순간 부가 만들어준 것은 함께 사라졌다. 원리는 같다. 부 위에 자기를 세운 사람, 부가 무너지면 자기도 무너진다. 부는 도구다. 좋은 도구다. 그러나 도구가 주인이 되는 순간 당신은 도구의 노예가 된다. 싫은 일을 하면서 이 수입을 놓칠 수 없어라고 말하고 쉬고 싶은 날에도 빠지면 손해니까 라고 말하고 정작 만나고 싶은 사람을 밀어내면서 지금은 바쁘니까 라고 말한다. 가진 것이 늘수록 그것을 지키기 위한 시간도 늘어난다. 결국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보다 더 많은 시간을 걱정 속에서 보낸다. 깨닫는 순간이 온다. 나는 더 자유로워지려고 이것을 모았는데 왜 더 묶여 있는가? 답은 단순하다. 부를 가졌지만 부도 당신을 가졌기 때문이다. 주인인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하인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부를 가져라. 부를 누리라. 그러나 한 가지 시험을 자신에게 걸어보라. 내일 그 모든 것이 사라진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무너지는 사람이라면 부가 당신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대로인 사람이라면 당신이 부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두려운 사람일수록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부를 가져라.
그러나 부가 사라진 날에도 당신이 당신일 수 있도록 부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세워라. 당신의 불행은 정말 가난 때문인가, 비교 때문인가? 한번 솔직하게 물어보라. 시인의 불행이 정말 가난 때문인가, 아니면 비교 때문인가? 가난은 정말 불행한가? 이 질문의 대부분은 망설임 없이 그렇다고 답한다. 그러나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면 이 답이 그렇게 분명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가난보다 더 큰 고통이 있다. 부를 잃는 것이다.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가졌다가 잃은 것은 살점이 뜯기는 듯한 아픔이다. 그래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운명의 미소를 받아본 적 없는 사람이 운명에게 버림받은 사람보다 더 밝게 웃는다. 올라가 본 적 없는 사람은 떨어질 곳이 없다. 떨어질 곳이 없는 사람은 두렵지 않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다. 인간 심리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는 진실이다. 한번 솔직하게 물어보라. 당신의 불행이 정말 가난 때문인가? 아니면 비교 때문인가? 당신은 충분히 부유하다. 그런데 이웃이 더 부유하면 가난하다고 느낀다. 직위가 높다. 그런데 동기가 더 높은 자리에 앉으면 낫다고 느낀다. 어제까지 만족했던 것이 누군가의 것을 보는 순간 초라해진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당신의 삶은 그대로인데 눈이 옆을 본 순간 모든 것이 부족해진다. 이것이 가난이 아니다. 비교라는 병이다. 그리고 이 병이 부유할수록 더 깊어진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비교할 곳도 많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은 먹고 사는 걱정을 한다. 부유한 사람은 옆집 걱정을 한다. 어느 쪽이 더 끝이 없는 걱정인지는 분명하다. 파브리키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다. 로마의 장군이었지만 늙어서까지 자기 밭을 직접 갈았다. 저녁은 자기 손으로 캔 뿌리채소였다. 적국의 왕이 막대한 금을 보내며 그를 매수하려 했을 때 그는 돌려보냈다. 더 가질 수 있었는데 갖지 않은 것이다. 그가 불행했는가? 아니다. 황금식기에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도 매일 속이 뒤집히는 사람보다 훨씬 평온했다. 오해하지 마라. 가난이 그를 위대하게 만든 것이 아니다. 부가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 자기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해진 것이다. 그에게는 부가 없어도 무너지지 않을 중심이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그 중심이 없다. 대부분의 사람, 그래서 부가 곧 바닥이 되고 부가 사라지면 바닥도 함께 꺼진다. 주변을 둘러보라. 가장 부유한 사람이 가장 평온한 사람인가? 대개는 그 반대다.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가장 많이 잠을 설친다. 잃을 것이 많기 때문이다. 재산이 늘수록 지켜야 할 것이 늘고 지켜야 할 것이 늘수록 불안도 함께 늘어난다. 비단 침대에 누워도 머릿속은 시장 바닥보다 시끄럽다.
반면 가진 것이 없어도 잠자리에 누우면 5분 안에 잠드는 사람이 있다. 내일 잃을 것이 없으니 내일이 두렵지 않은 것이다. 누가 더 가난한 삶인가? 모든 것을 가졌는데 평안이 없는 삶인가? 가진 것은 적지만 눈 감으면 바로 잠드는 삶인가? 이 말이 가난을 미워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 그것은 아니다. 부를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나만 분명히 하겠다. 부는 행복의 도구가 될 수 있지만 행복의 원인은 될 수 없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자기 안에서 평정을 찾은 사람은 행복하다. 자기 안에서 평정을 찾지 못한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행복하지 않다. 이것은 예외가 없는 법칙이다. 가장 오래 지속되는 착각이 있다.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할 거야. 이 문장을 10년 전에도 했고 5년 전에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착각이 아니라 중독이다. 조금 더 가져도 행복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이미 10년치 쌓여 있는데 여전히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면 방향이 잘못된 것이다. 비교를 멈춰라. 옆을 보지 마라. 당신의 불행은 가난이 만든 것이 아니라 옆을 보는 습관이 만든 것이다. 오늘 토요일인데 비가 좀 많이 오고 있어요. 굉장히 낭만적인 날이지 않나요? 오늘도 멋진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